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서울 빌라가 지금 폭등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서울 빌라가 뒤따라서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작게는 20% 30%에서 많이 올라간 곳은 100%도 넘게 올라간 곳도 있었어요. 앞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할 이 빌라가 사실 지금 타이밍에는 좀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빌라는 사실 아파트 대비해서 이번 상승장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아파트가 이렇게 급등할 때 빌라는 유지되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매매가가 완만하게 올라왔는데 그에 반해서 이 전세가는 매매가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어디에 넣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건데, 애초에 들어가는 그 돈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 거죠.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이 작아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이 작아진다, 이게 하락장에서랑 상승장에서랑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락장에서는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치고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 상승장에서는 만약에 전세가율이 작아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서 얘를 치는 거예요. 치면 이게 이렇게 상승 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게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면, 일단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때 전세 2억에 들어갔다. 근데 당시에 내가 전세 2억에 들어갔던 빌라가 매매 시세는 3억이었다. 1년, 2년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3억이었던 빌라가 만약에 시세가 3억 그대로다. 근데 내가 당시에 1, 2년 전에는 전세 2억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전세가가 급등해서 2억 7천, 2억 8천이 됐더라. 그러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7천만 원, 8천만 원 올려줄 바에는 그냥 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보태서 그냥 사버리자. 어차피 나는 지금 서울 아파트는 답이 없다. 지금 가격도 답이 없는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그냥 전세를 보는데, 아파트 전세는 또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를 보는데 빌라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차피 아파트 안 살 거니까, 못 사니까 그냥 빌라라도 하나 사버리자. 빌라 전세가 올려주면서 전세로 살 바에는 조금 더 돈 보태서 매매로 사버리자, 이런 수요가 조금이라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빌라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실거주자 입장이고,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런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3억짜리 빌라를 전세를 2억을 끼고 투자를 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때 안 샀어요. 1, 2년 전에 관심만 있었는데 안 샀어요. 근데 1, 2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갭 투자했던 빌라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그대로다. 3억 그대로다. 근데 전세가는 엄청나게 올라와서 2억 8천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가 난 이제 사야지 하고 샀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갭이 2천만 원이잖아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3억 2억 8천이니까 갭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1, 2년 전에 똑같이 매매가 3억일 때 전세가 2억이었기 때문에 나는 1억이라는 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2천만 원이라는 갭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 내가 5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똑같은 금액이 올라갔을 때 이 친구는 나보다 수익률이 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트 전세가의 폭등이 빌라 전세가의 폭등으로 이어졌는데, 이 빌라 전세가의 폭등이 빌라 전세가율을 올리게 되는 거고, 그럼 그게 이제 실수요자랑 투자자랑 모두에게 빌라를 매입할 만한 장점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공급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빌라 어차피 개수는 정해져 있고 뭐 시기마다 나올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매입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더 커지니까, 그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세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안 잡히면 빌라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전세를 먼저 받다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빌라 전세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빌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빌라 전세가 가격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봤을 때 뭐 얼마 전에 시행한 임대차 3법이나 여러 가지 수많은 정책들을 냈죠. 그러면서 이제 규제책들이 이제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는 건데, 이게 앞으로 더 악화가 되면 더 악화가 됐지 더 나아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최소한 3년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가 최소한 3년은 갈 것 같고, 그럼 이제부터 빌라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전세 가격이 같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물을 찾으러 계속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실 그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PD 수첩에도 나왔지만 그게 이제 몇 안 되는 사례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례가 신축 빌라를 분양하는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흔한 일인데, 뭐냐면 전세를 굉장히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좀 높여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 그 신축 빌라의 원래 본 시세가 3억이에요. 원래 시세가 3억인데 전세를 3억 3천에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팅하는 거는 이제 세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수수료 같은 걸 주면서 빨리 좀 세팅을 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디서 막 데려와가지고 세팅을 해요. 그러면 3억짜리, 원래는 시세가 3억짜리 빌라인데 그 빌라에 전세를 3억 3천에 세팅을 하고 그거를 이제 3억 3천에 분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아, 이거 그냥 취득세랑 세금이랑 뭐 수수료만 내면 된다,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없다, 그냥 공짜로 집 사는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나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솔깃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부대 비용만 들어가면 그냥 등기를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3억짜리 빌라를 3억 3천에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세입자죠. 보증금을 많이 날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3억 3천에 샀지만 그 빌라가 경매로 들어갔을 때는 3억이 안 돼, 3억보다 훨씬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장 큰 피해자고, 그 다음이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겠죠. 신축 빌라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현상이 원래 신축 빌라에만 있는 현상이었는데 요즘에 부작용이 되게 심해지면서 워낙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축 빌라들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세보다 훨씬 높여서 전세를 뭐 세팅을 한다,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누가 억지로 강제로 맞추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빌라 매매가랑 거의 갭이 없게 지금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매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매가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딱 만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한 15년, 20년 된 빌라인데 뭐 갭 없이 그냥 팔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몇 개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세금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이 생기니까 조금 저렴하게라도 빨리 처분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전세가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빌라 투자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이제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현실로 됐을 때의 얘기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안 오르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빌라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 올라갈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빌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만 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엄청나게 작은 갭,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3억이 넘는 빌라를 살 수 있거든요. 완전히 외곽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은 곳에. 그 정도 1천만 원, 2천만 원 갭으로 빌라를 사서 뭐 차익을 좀 많이 봤다. 그러면 뭐 물론 아파트 사서 막 10억, 몇 억 이렇게 번 사람이랑은 비교가 못 되겠지만 그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뭐 적금을 넣거나 예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화폐 가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현금을 실물 자산에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지방에 엄청 오래된 구축 아파트나 아니면 완전 외곽에 있는 빌라 이런 거만 됐었는데,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소액밖에 없으신 분들, 뭐 예를 들면은 직장 생활을 뭐 한 1년,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내가 나중에 좀 종잣돈을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모은 다음에 뭘 시작을 하자.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뭘 모아서 뭔가를 할 거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모아서라는 게, 사실 이 모아서라는 게 말은 쉬운데 직장인이 1억, 2억, 3억 모으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아서에 되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당장 1, 2년 회사 생활 한 다음에 모은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불려서 그걸로 뭘 하려고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빌라 투자를 하는 게 자본금이 소액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빌라 투자를 할 때 좀 많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땅값이에요. 이 땅값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만약에 빌라 개발업자라고 예를 들면 이제 빌라를 짓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뭐 금융 비용이라거나 건축 자재 비용이라거나 노동력에 대한 비용. 근데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비용이 땅값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빌라 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그 신축 빌라의 분양가에 녹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빌라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눈에 띄게 떨어진 적은 2008년 금융위기 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때조차도 2%밖에 안 떨어졌고, 그 전년도나 그 후의 추세를 보면 이 떨어진 폭은 그 전이나 후에 올라가는 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변동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보다만 위에 있으면 땅값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빼고는 땅값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특히 15년, 16년부터 해서는 땅값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08년 같은 이런 금융위기, 이런 경제 충격이 와도 서울 땅값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바로 회복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구나. 웬만한 경제 충격이 와도 서울 땅값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서울의 신축 빌라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더해서 빌라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서울 땅값이 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를 허물고 그 자리에 단독주택을 짓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단독주택을 짓기에 좋은 땅이 정해져 있거든요. 땅도 이제 종류가 다 있으니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만 사실 많이 짓고, 기존에 이제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단독주택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없죠. 서울 분들은 좀 잘 아실 건데, 길 지나가다가 내가 지금 빌라들이 있는 동네에서 이제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이 되게 막 많이 있던 거예요. 거의 다 빌라고 가끔 가다가 단독주택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빌라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단독주택을 사서 단독주택을 허물고 거기에 이제 빌라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를 허물고 단독주택을 짓는 일은 아예 없고,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일만 계속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거의 가격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공급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 안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의 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줄어들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의 땅값을 올리는데 계속 더 상승 동력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정부가 사실 불을 지폈어요, 지금. 뭐냐면 11월 19일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지금 전세난이 되게 이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전세를 잡기 위해서 전세 공급책에 대한 정책을 낸 건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지금 빌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빌라 관련된 내용을 하면, 서울 시내에 빌라를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 그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민간에 시키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뭐 단독주택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거 허물고 신축 빌라를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니네한테 사서 우리가 전세를 낼 거다. 그걸 빨리 지어. 우리가 비싸게 살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말이 바뀐 게 처음에는 이제 그 빌라를 매입하는 가격이, 그러니까 집 하나당, 전체 통건물이 아니고 통건물에 있는 그 집 하나당 매입하는 가격을 그 최고 매입가를 한 6억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또 얘기를 바꿨어요. 사실 6억이 최고가가 아니고 평균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거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공급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 불만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잠식시키려고 우리 빌라를 생각보다 좋은 걸로 지을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거잖아요.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내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서울 빌라의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시내 빌라를 10,000가구를 공급하려면 그 10,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다 사야겠죠. 민간에서 막 사겠죠. 사는데 좀 무리를 해서 살 거예요. 왜 무리를 하냐? 평소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든든한 형님이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냥 막 다 사주는 거예요. 원래 시세가 막 4억 5천 5억인데, 뭐 이건 제가 좀 오바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억 5천 5억짜리를 뭐 한 채당 6억씩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땅이 이제 10억짜리예요. 근데 10억짜리인데 이거를 12억, 13억에 사도 그 개발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비싸게 사주니까 땅을 비싸게 사서라도 빌라를 공급하면 이익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을 비싸게라도 막 매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빌라촌 안에 있는 단독주택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얼마 안 돼요. 원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막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여기 단독주택이 있고 여기 단독주택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시세가 10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개발업자가 이제 원래 시세 10억짜리를 13억에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10억짜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3억에 팔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13억보다 싼 가격에 팔까요? 당연히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개, 3개, 4개, 5개, 뭐 10개, 20개, 100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뭐 수천 가구예요. 뭐 한 3천 가구, 뭐 대충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몇백 가구가 아니고 수천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비 효과 같은 그런 연쇄 반응을 보이면서 서울 땅값의 폭등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신축 빌라 분양가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아예 공급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신축 빌라 분양가가 높아지든 공급이 안 되든 어찌됐건 간에 그 인근에 있는 구축 빌라들한테는 상승 동력을 더 크게 하는 거는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10,000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말은 쉽잖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새 다짐을 하는 것처럼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건 쉽죠. 근데 그걸 실천하는 건 사실 다른 문제죠. 현실적인 면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 10,000가구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 중에 반이라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10,000가구를 공급을 하려면 단독주택을 몇천 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냥 아예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택도 아닌 가격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무리 국토부에서 비싸게 땅을 사게끔 유도를 한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 반도 안 되는 공급량이 안 좋은 위치일 거다. 입지가 안 좋은 데일 거다. 사실 단독주택이 좋은 입지일수록 잘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강남 3구에 걸어 다니시면서 보세요. 단독주택이 몇 개나 있나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옆에 있는 조금 덜 좋은 동네들 막 조금씩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보면 외곽으로 갈수록 단독주택의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외곽이 땅값이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채를 공급을 했다. 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는 곳은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보면 외곽인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외곽 지역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망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게 그 매매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전세로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향후 3년 동안은 빌라 전세가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몇천 세대가 되는 그 빌라를 공급을 했을 때 빌라 전세가의 상승이 꺾일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른데 그걸 이제 완만하게 조금 완만하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승세가 뭐 보합이 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가구 수가 400만 가구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망가구를 공급을 해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이제 입주했던 그 폭락론자들이 폭락할 거라고 노래를 불렀던 단지 그 서울에 두 군데이죠. 대표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랑 강동에 이제 대규모 단지들 입주했을 때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입주는 거의 망가구식인데 그 망가구가 서울 시내에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진 것도 아니고 원포인트로 그냥 딱 찍어서 그 원포인트의 망가구가 이렇게 딱 공급이 된 거예요. 초대량이죠. 근데도 입주장에만 조금 출렁거렸지 지금 1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전세 시세가 바로 2배가 지금 넘었거든요. 근데 강동도 그랬고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전세가가 지금 2배를 벌써 넘었고 근데 넘은 거에서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세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5천 세대, 그러니까 망가구라고 저는 안 할게요. 망가구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잘 해도 저는 5천 가구라고 보기 때문에 5천 가구를 한 지역에 공급을 해도 그게 잠깐 동안 조정이고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이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그게 좋은 위치도 아니고 굉장히 외곽인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진다? 저는 그거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 정도의 물량을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진다는 건 지금 빌라 전세가를 잡는 데에는 딱히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볼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심리거든요. 심리. 이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이 돈이 될 거라는 이런 심리가 막 만연해요. 막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한테까지도 막 만연해요. 사실 그 지금 만연해 있죠. 사실 만연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벌써 일어난 일이죠. 일어날 거다가 아니고 너도 나도 집을 다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 막 이런 심리가 퍼지게 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집을 사는 게 맞는 거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많이 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심리가 빌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일단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축,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메인 세대가 40대였어요, 40대. 근데 작년 말 올해 초부터는 그게 이제 30대로 넘어왔어요.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그 서울 아파트 매입 관련된 통계를 보면 30대에서 가장 많은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30대가 사실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외곽 아파트들이 지금까지 초강세를 보인 거예요. 뭐 노도강, 금강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런 지역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초강세를 보인 게 30대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주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30대는 그 주축이 된 30대는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1년, 2년 전에 예를 들면 노원구의 이제 모 주공 아파트에 뭐 본인의 자본금 뭐 2억이니 뭐 2억 5천이니 뭐 이 정도 돈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 만약에 그때 투자를 할까 말까 하다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지금 1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이 2억 5천으로 과거에는 내가 살려고 했던 걸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30대는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파트들 중에서는 최외곽에 있는 아파트들만 공략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올라가기 전이었죠. 지금처럼 이제 폭등하기 전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고, 물론 지금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관점에서 그 30대들이 1, 2년 전에 그 서울의 외곽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여력이 됐던 그 30대들이 서울에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면 제가 봤을 땐 빌라밖에 없거든요. 물론 오피스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빌라 시장이 실제로 이제 더 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사실 자체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심리, 제가 지금 심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심리는 서울 아파트는 그냥 무조건이다, 무조건 돈 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된다,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도 요즘 장난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빌라가 돈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지금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적극적인 투자자들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보는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서울 빌라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닉 바잉을 했던 그 30대, 근데 그 서울에 있는 외곽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가 못 샀던 30대,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30대, 그분들의 심리가 빌라 투자가 돈이 된다, 이런 심리가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하면, 만연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되게 무서운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안 샀을 때는 무서운 일이 되는 거고, 소액으로라도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내가 뭘 하면 돈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아, 서울 빌라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돈이 될 것 같네, 주변에서는 좀 별로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돈이 될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돈이 돼, 그래서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예상을 하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미래가 만약에 펼쳐진다,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죠. 애초에 지금 갭 자체가 굉장히 작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작은 갭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럼 수익률은 진짜 엄청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발품을 많이 팔아서 소액으로 서울 빌라에 좀 투자를 잘 해놓은 분들은 향후 한 2년, 3년 봤을 때 저는 수익률 1000%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 1000%가 진짜 극소수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투자 이 순위를 매겼을 때 100명을 이렇게 줄을 매겨 1등부터 100등까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10등,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수익률 못해도 한 500% 이상씩은 다 나올 것 같아요. 소액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서울 빌라 올라갈 거니까 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울에 있는 빌라 아무거나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이 좋다고 해도 떨어지는 부동산은 꼭 있고, 그리고 안 올라가는 부동산은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보다 좀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로워요. 아파트는 사실 조금 뻔하잖아요. 사실 그 시세 파악을 하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쉬운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 될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장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백날 이제 집에서 물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중요한 거 맞지만 공부만 해가지고는 투자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경험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한 다음에 부동산 보러 가서 덜컥 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만약에 빌라 투자를 진짜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지역을 한 군데 두 군데씩 찍어서 꾸준히 임장을 다녀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이제 견문도 넓어질 거고, 부동산을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 빌라를 좀 분석하는 능력이랄까, 빌라를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딱 한 달 정도만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큰 실수를 안 할 정도는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빌라가 아무리 앞으로 돈이 될 거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부탁대고 그냥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특히 신축 빌라 진짜 조심하시고, 모든 신축 빌라가 돈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빌라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고 이제 초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도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2급지, 3급지, 수도권 이렇게 풍속효과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 똑같아요. 빌라도 지금 강남 3구 쪽에는 올라간 데는 진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2급지 같은 곳은 아직 거의 안 올라가다시피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올라간 거에 비하면 진짜 거의 올라간 것도 아닌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 사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다. 특히 20대, 30대에 자본금 부족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작은 갭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 앞으로는 빌라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서울 빌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 빌라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얘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